대구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지원 심사를 마무리해 26억 원을 지원하는데 심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억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젖줄인 50천 하류에서 10여 년 만에 준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자립을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 빵을 만들고 있는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는 등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기온이 겨울로 돌아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 울지는 영하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종일 춥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까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구를 포함해서 경산, 칠곡, 김천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6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약전 골목을 소재로 한 비방문 탈취 작전은 봉산문화회관 상주단체가 만든 창작 뮤지컬로 소극장 공연의 장점을 잘 살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만든 또 다른 작품 사랑꽃은 지난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아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대구 문화재단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실적들하고 그 계획들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올해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약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참관인이 같이 참석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이미 스스로 사전에 더욱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이 사업과 연관이 있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앞장서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좋게 평가하고 따라오는 거. 대구 문화재단의 긍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원금 배분을 놓고 몇 차례 불협화음이 있었던 대구 문화재단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기업의 남녀 고용 격차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국회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00명 이상 상장기업 181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고용 비중이 23%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34%보다 낮았습니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경우 64% 수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68%보다 낮았습니다. 근속 연수도 여성은 6.7년으로 남성보다 4년 이상 짧아 대기업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구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잠재적 위기 가정과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그동안 찾지 못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대구시는 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구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목마른 대학생들을 상대로 억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율의 이자를 갚기 위해
대학 수업도 미룬 채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들이 고교 선배인 24살 이모 씨를 만난 건 지난해 6월. 이 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를 다닌다며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주고 중개 실적을 높여준 대가로 100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제공하겠다는 것. 쉽게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어가지고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애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이 같은 꿰매 넘어간 지역 대학생들은 후순위 저축은행 같은 제3금융권에서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같은 대출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인이 한 명이 대출을 받아줌으로 해가지고 뭐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소개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커졌고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23명의 피해 금액이 3억 4천여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피해자는 두세 달 정도 이자만 갚은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대출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최대 39%의 고이율에 시달리면서 아직도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자가 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학생이라 감당하기가 안 돼서 집에 이제 농사 짓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까. 경찰은 피해자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 24살 양모 씨를 불구속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몰수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이전보다 간편해집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민원으로만 발급되던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각 지역 교육청의 홈에듀 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공서나 병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산란기를 앞두고 시민들이 구근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잡아오면 붉은 귀거북은 마리당 5,000원, 블루길과 베스는 킬로그램당 5,000원, 뉴트리아는 마리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2천만 원으로 돈을 다 쓸 때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영덕 군의 젖줄인 50천 하류에서 10여 년 만에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과 황금은어 보호뿐만 아니라 준설토를 강구항 연안정비에 활용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 젖줄인 50천 하류. 굴삭기가 연신 퍼올린 흙을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나릅니다. 6년 전 상류에서 군 지경으로 부분적인 준설이 이루어졌지만 하류의 본격적인 준설은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름철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 특산 어종인 황금은어의 회기로와 서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에 범람을 막고 우리가 퇴적토를 정리하면서 물기를 바로잡아서 황금은어가 서식하기 좋도록 해서 그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50천에서 퍼올린 흙은 인근 강구항 앞바다를 매립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연안정비 현장의 성토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성토재를 가져올 경우 운반비 부담으로 16억 원이 들지만 가까운 50천의 준설토를 쓰기 때문에 1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50천 하천의 준설토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공공사업장에 성토형 흙을 제공하여 6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와 겨울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영덕군은 황금은어가 올라오기 전인 이달 말까지 준설을 끝내고 작업 과정에서 산란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2014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도 내일 오후 1시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기아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해외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삼성은 기아와의 주말 2연전과 함께 다음 주에 펼쳐지는 홈 6연전을 포함 모두 12번의 시범 경기를 통해 개막을 앞두고 팀 전력을 최종 점검합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삼성의 2013 시즌 시범 경기 성적은 9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대구FC가 지난 시즌 포항의 우승을 이끌었던 공격수 노병준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노병준 선수는 K리그에서만 264경기를 소화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FA컵 3회 우승의 멤버로 활약한 공격수로 젊어진 대구FC 선수단의 리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병준 선수는 입단 소감을 통해 올 시즌 대구FC가 클래식으로 승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작은 일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빵을 만드는 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소개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작업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팥 앙금이며 반죽을 정량으로 나누고 잘 구워진 빵을 포장하는 손길은 조금 느려 보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30명 모두 지체,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이상의 성인들. 학교나 가족의 보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면서 희망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제빵사가 되고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처음 작업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판매하게 됐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분도 좋고 땀빵집 가는 것보다 맛도 괜찮고 그래서 일부러 더 오는 거 더 찾아와요. 하지만 편견과 관심 부족 탓에 판매 수익이 적다 보니 월급을 지급할 여건이 안 돼 절반 이상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생 신분으로 훈련비 5만 원을 받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하고 빵을 팔아주시는 걸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또 훈련생들로 있는 친구들도 하루빨리 이제 근로자가 되어서 이들이 만드는 빵을 믿고 사주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도청 이전 신도시의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가 공포돼 본격 시행됩니다. 신도시 UCT 건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1단계 사업은 면적 489제곱킬로미터에 2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올해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2016년까지 공공정보통신망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대중교통 정보 제공과 실시간 교통 제어, 공공지역 안전 감시, 상수도 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우선 6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자로 수성대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해 20년 동안 끌어온 현재단과 설립자 간 대학 인수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임시이사 8명 가운데는 현 재단 측과 설립자 측이 추천한 2명씩이 포함돼 앞으로 1년간 학교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임시이사 파견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됩니다. 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기온이 다시 겨울로 돌아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 울진은 영하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종일 춥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까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산, 칠곡 등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영하 1도, 영천은 영하 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8도, 영천은 7도로 평소보다는 낮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구미와 김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봉화는 현재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울진과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오늘도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등산지 날씨는 구름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